자,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주소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이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4포인트, 2474포인트고요. 코스닥도 1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양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도 1433억 사고 있죠. 코스닥도 지금 680억 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결국은 오늘도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크게 매도를 하는, 자, 기관들까지도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이제 어제도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은 결국 이제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은 0.25%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파월 의장의 말을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지난해부터 뭡니까? 연준은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좀 망가뜨리려고, 그죠? 주식시장을 망가뜨려야지. 미국은 소비 자체가 주식시장이 좋아짐으로써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그런 정책을 계속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난해 미국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제도 가만히 보면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 없다. 저는 이것저도 신뢰되지는 않아요. 왜? 2021년도, 2020년도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니까 금리를 지금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 그렇게 되고 작년에 그냥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그냥 4번씩이나 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이 신뢰를 시장에서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이 없다가 아니고 올해 인상을 인하를 이제 연말에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들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응? 감정적인 발언이잖아, 그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물론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남대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저께 0.25로 인상했으니까 이제 4.75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도 12월달 점도표가 5.25. 그럼 앞으로 한두 번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고금리를 지속하겠다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경기가 과연 침체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어저께 파월 의장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이 왔다는 거죠.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이 되는 부분에서의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해놓고 이제 유지, 그 부분에서는 거죠. 결국 유지 이후에 어쨌든 낮출 거 아니에요, 금리를. 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우리 간단하게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 어쨌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120일을 돌파를 하고 또 200일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추세는 약간 돌렸어요. 돌렸다는 건 뭐냐 하면 120일 정평에서도 올라탔지만은 200일 올라탔죠.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는 멈췄다는 뜻이야. 하락 추세는. 그죠? 여기서 큰 대이변이 없는 한은.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전 박스권은 결국은 돌파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으로 여기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12,300, 500.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0일을 지키는 모습의 흐름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자, 오늘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서가고 뒤서가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 부분이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에 우리가 가장 제가 예측을 말씀드린 부분은 뭐예요? 기술적 분석도 다 필요 없고, 딱 뭐예요?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1월 말 1월 31일 날 윈도우 드레싱일 수도 있다. 근데 어제 매수, 오늘도 매수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제가 3조를 넘기면, 외국인들이 3조를 넘기면 이건 단기가 아니다. 3년 동안 외국인들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줬겠다. 이제 채워야 한다. 그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다음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금융 장세의 반등인데 그 반등 폭을 이제 어디까지 외국인들이 볼 것인가. 그 이후에는 또 뭐가 조정을 받겠지만 역실적 장세가 온다 이런 말씀을. 그거만 생각하시면서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수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거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관들이 시장을 끄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끌고, 외국인이 끄니까 기관들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기관들도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외국인보다도 더 많은 매도를 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지금 뭐를 앞으로 살 것이며 사고 있는지, 그죠? 그 종목을 한번 보고, 개별 종목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말씀을 드린 또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고, 오늘도 좀 매수할 종목 있으면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단기 매매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기 종목에 저촉을 되는 그런 전략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도 좀 사상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셀트리온이 이제 못 가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셀트리온 주식들도 이제 서서히 올해 움직이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1,400억. 금융투자가 아직까지는 크게 매수로 전환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항상 이게 뭐냐 하면, 오전에는 금융투자가 약간 매도를 하다가 어디부터? 오후부터 또 매수로 낙폭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매도. 근데 오늘은 뭐 지금, 아침에 좀 매도 하다가 줄이는 모습이고. 근데 연기금 이놈들은 오전에는 매수를 하다가 또 오히려 오후에 들면서 매도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죠. 매수를 줄이거나. 그래서 연기금은 신뢰할 수 없다. 파월하고 똑같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쭉 보게, 지수부터 한번 먼저 봅니다. 자, 우리 시장이 강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아무튼 이 갭이 좀 찝찝합니다. 이 갭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좀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요 갭은, 그죠? 요 갭은. 그래서 이 갭 상승이라는 거는 반드시 메꿉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쨌든 이제 오늘, 어저께 최근에 이 200일을 올라서였지만, 자, 우리도 200일 올려놓고, 근데 왠지 좀, 뭐라 그럴까, 미국 시장에 좀 의존이 되는, 모습에서 좀, 약간 좀, 부실하긴 하죠. 왜 갭을 일으키니까. 근데, 앞에 같은 나스닥은, 지금 보세요. 나스닥은 갭이 없잖아요. 그죠? 튼튼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왠지 조금 뭐라 그럴까, 부실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위에가, 헤드가 튼튼해지면, 이제 부실하면, 바닥이 지금 마찬가지로, 그죠? 바닥, 여기도 뭐 갭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약간 있다는 것만 아무튼 여러분들 경계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바이오 쪽도 한두 개 보니까 바닥에서 이쁜 애들이 있고, 뭐 갭에 그동안 말씀, 전부 여기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이제, 005930. 자, 삼성전자. 자, 이 고점은 이제 돌파하냐 문제. 그러니까 일단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은, 그죠? 어디 20일 2평에 또 200일에 나왔다. 또 전고점, 저번 이제 박스건 고점이니까. 그 여기서 이제 삼성은 6만원과 요 6만 5천원 사이에 일단은 갇히겠죠. 이걸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이 다음 주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006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케이스, 그죠? 하이닉스는 이제 살짝 돌파하는 걸 뭐, 하이닉스는 이제 200일 1평에 올려놓고 세우겠죠. 그죠? 어쨌든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끊기면 그때는 스탑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앞으로 매수를, 포스코 뭐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자, 포스코 케미칼은 그저께 제가, 그죠? 고점, 전고점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만 줄여라. 그러나 이 주식은 다 팔면 큰일 난다. 왜? 올해 내내 상승 추세를 탈 것이니까. 급등했으니까 좀 줄이고, 밑에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21만원 가면 또 늘리고, 그런 식으로, 그죠? 저축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죠? 오늘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은 이쪽에 LNF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괜찮아요. 코스모. 그죠? 상대적으로 이쪽은 이제 좀 약간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밀리는 부분에서는 좀 매수 뭐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은 누구냐면 바로 카카오는 계속 어제도 매수, 그제도 매수, 오르든 내리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지막에 좀 칠 수 있는 부분의 종목이 카카오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는 오늘도 조금 밀리는 부분에서는 약간 뭐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066570 LG전자, 어제 좀 LG전자 지금 이 전고점 위에 세워놓고 있거든요. LG전자 그래 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나 LG전자, 그리고 이제 000270 기아차도 지금 괜찮아요. 이것도 지금 여기 120일 돌파 모였는데, 이것도 7만원 밑에서는 뭐 69,000원대 여기서는 소폭 매수 관점으로, 그죠? 접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종목 부분에서는 카카오, LG전자, 그리고 기아차 정도,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별 부분에서 제가 좀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AI 주식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셀바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래서 AI 부분에서 모아 데이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절매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을 어떻게 여러분이 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모아 데이터는 매수가의 7%, 8% 주가가 하락을 하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 모아 데이터가 어제 좀 밀었지만 오늘도 약간 이제 거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AI 관련 부분에 제일 먼저 사실 올랐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쪽 관련 부분에 뭐 이쪽에 셀바세이라든지 또 뭡니까, 이쪽에 그 알체라든지 또 오픈 엣지 이쪽, 그죠?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근데 얘는 좀 못 오르기는 했어, 그죠? 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I 모아 데이터 단기 개별적으로, 그리고 단기 개별에 이제 이 전고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미코, 이수학도 있지만 바닥권이거든요. 미코. 자, 미코 요것도 지금 보세요. 바닥에서 저번에 한번 들고 아직 거래가 없긴 해요, 그죠? 옆으로 쫙 세우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쪽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게 급등했던 것도 전고체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고체 관련 부분이 또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코도 개별 종목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개별로 말씀드린 대박난 주식 누굽니까? SBB테크. SBB. 응? 자, 여러분, SBB테크. 저는 이거 진짜 칭찬받아야 돼요. 이게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양지사를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한 350% 수익 났더라고, 그죠? 그것도 2달 만에. 지금 이 SBB테크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가 언제예요? 이게 21,000원대예요, 그죠? 로봇 관련주라고 핵심 부품을 만드는 정밀 감속기, 그죠? 이거 제가 이제 TV에서 소개를 했던 종목이에요. TV에서도 대박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보유를 하시되 이제 손절가만 위로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지금 뭐 6.4% 이게 지금 이제 과열로, 그죠? 거래가 이제 30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주식을 매도를 할 때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이거. 거래가 물론 터지면 그렇지만은 손절가를 10% 정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10% 정도로. 그죠? 10%. 고점 대비 10% 손절가를 정해서 나가면 돼. SBB테크 아무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양기사를 대박을 내드렸는데 올해는 이 비비테크로 또. 자,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 일부 쪽은 올라오는데 이런 쪽은 뭐 그렇게까지,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코리아 스키트 이런 것들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코리아 스키트. 코리아. 코리아 다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쪽에 바이오 쪽에 알테오젠, 바이오 쪽에 알테오젠. 요것도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죠? 알테. 그죠? 알테오젠 오늘 바닥권에서 지금 살짝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박스권이 42,000원인데 요걸 돌파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오늘 나름 강한 게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던 ABL 바이오. 그죠? ABL 바이오. 낙폭 가대.
그리고 이제 안정 끌려 있는 거는 올릭스. 그죠? 올릭스도 지금 이제 만약에 올릭스가 이 고점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이 한 단계, 그죠? 이건 올릭스는 지금 보세요. 낙폭 가되지만 주가 관리가 잘 되겠잖아요, 그죠? 관리가. 그래서 올릭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셀트 한번 보고 마칩니다. 자, 셀트가 이제 어제 흥분을 하더니 오늘은 조금 더 하락을 합니다. 자, 그죠? 이렇게 해야지 파산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제 매수를 강하게 했던 검은물이 참고 JP 모건하고 신한여성을 주도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차명 성격의 KB. 여쪽에서 왔다 갔다 시장.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도 거래를 어제 한번 대량으로 시켰고 또 뭐예요? 장대 양보를 만들던가. 이거 장대 양보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크게 빠지지는 않겠다. 이건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셀트 제가 7시 셀트 시간 하니까요. 셀트는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포스코 케미칼이야 뭐 워낙 지금 시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바이오도 이제 서서히 시동 걸면, 그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